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우리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하고 나랑 같이, 그치? 게시판을 하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게 게시판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에서 우리 게시판에 목록 보기도 했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시된 글의 목록을 그치? 우리 웹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것까지 공부했고, 우리 지난 단원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것이 뭐냐면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까지도 완성을 했죠. 그쵸? 우리 글쓰기를 위한 그 양식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 양식 페이지에다가 그치? 게시판에 글을 써서 우리가 그 글을 써서 전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식 페이지에 있는 글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고, 그치? 예. 그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내용을 우리 목록 보기 페이지에서 보면 다시 새롭게 글 쓰여 있는 그 목록들이 다시 그 표시가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게시판에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이렇게 계속 글을 쓰면 새로운 형태의 목록들이 계속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이제 동적인 웹페이지죠. 그렇죠? 어떤 페이지를 요청하는데 그 페이지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단원까지 우리가 게시판의 목록 보기 프로그램 완성했고 게시판에 글 쓰는 거 우리 완성했죠. 그럼 우리 게시판의 목록 보기는 그야말로 제목, 누가 어떤 제목에 그렇지 글을 언제 썼는지 그런 것들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목을 누가 언제 글을 썼는지 그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게시판의 목록 보기 페이지를 가지고는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보는 그런 페이지도 게시판을 운영하다 보면 자세한 내용을 보는 그런 페이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게시판의 내용 보기, 즉 목록을 통해서 그 목록에 해당되는 글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내용 보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기 페이지는 글에, 그쵸? 게시판에 글을 읽는 거, 그쵸? 그치? 내용을 자세히 표시하는 거, 글 읽기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것이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하고 나랑 같이 해야 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들이 게시판의 글 읽기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의 글 읽기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게시판의 글 읽기에 대한 표현부가 있어요. 우리가 글 내용을 보려면 내용을 이렇게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읽기 표현부의 웹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글 읽기 처리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JSP를 나누면 크게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 그치? 그걸 갖다가 우리 프리젠테이션 로직 부분, 그 표현 부분과 그 표현을 만들어주는, 그치? 처리해주는 그 코드 부분이 있다고 자바 코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는 그 처리부를 우리 개발을 해보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의 웹페이지를 웹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조금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또 효과적으로 우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치? 이 코드를 이렇게 조금 모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관리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코드를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처리부는 처리부대로, 그러니까 자바 코드는 코드 부분별로 또 HTML 부분은 HTML 부분을 이렇게 나눠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치 우리가 개발을 할 때도 그치 개발을 할 때도 쉽게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이해도 하기도 쉽고 그렇게 또 이렇게 그 코드를 나눠 놔야만이 그치 수정 유지 보수하기도 쉽죠. 메인터넌스라고 그랬는데 메인터넌스 하기도 쉽죠. 그치 이와 같이 코드 부분은 코드 부분, 처리 부분은 처리 부분, 표현 부분은 표현 부분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 개 페이지 내에서 그쵸? 자바 코드 부분과 HTML 부분을 이렇게 그치?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그치? MVC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 개 페이지 내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 갖다가 그쵸? MVC 모델 1이라고 그랬죠. 그 M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 V는 뷰, C는 컨트롤러 이런 세 가지를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치? 개발의 효율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치? 유지 보수, 메인터넌스 하기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게시판에 글 읽기 MVC 모델 1까지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할 목표는 첫 번째 게시판에 글 읽기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뭐 회사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주기 페이지를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게시판에 글 읽기 표현부 웹 애플리케이션을 꼭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치 세 번째 그치 게시판에 글 읽기 처리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치 좀 이렇게 코드를 보기 좋게 또는 효과적으로 또는 수정하기 좋게 그치 개발하기 좋게 이렇게 이제 코드를 우리가 다시 수정해서 모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 게시판에 글 읽기 웹 애플리케이션을 그치 MVC로 모델 뷰 컨트롤 요 모델의 1으로 그럼 이제 1이 있으면 또 2가 있겠죠? 우리 2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치 게시판에 글을 읽기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멋있게 게시판에 글 읽기 표현부에 대한 것이 좀 자세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치? 게시판에 글 읽기 처리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MVC 모델화까지 변경할 수 있는 거 그런 내용까지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처음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글 읽기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지난 단원에서 그치 게시판에 목록 보기를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목록 보기라고 하는 것은 게시판에 글을 쓴 목록을 쭉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잖아. 누가 어떤 제목에 누가 글을 썼는지 언제 글을 썼는지 이런 거 그치 그런 것들을 목록을 보여주는 카탈로그 페이지 목록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list.jsp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글의 목록 페이지를 만들고 그다음 목록 페이지를 만들고 그치 그거 갖다 우리는 list.jsp라고 하는 목록 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목록 페이지에는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지 글의 제목과 글 제목과 이제 뒤에 있지만 글 제목과 누가 썼는지 그치 작성자 언제 썼는지 작성일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작성자 작성일자 이런 거 보여주잖아. 그치 이런 거를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타이틀과 그쵸? 네임과 그 다음에 작성한 날짜 이런 것들을 읽어다가 웹페이지에다 쭉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을 우리 list.jsp 했지 않습니까? 그치?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단원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제 목록을 이렇게 했고 지난 단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게시판의 목록에서 새로운 글을 쓰기 위해서 그치? 새로운 글을 쓰게 되면 또 다른 이 제목, 글 쓴 제목과 작성자와 작성 일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목록 보기를 가지고는 그치?
글의 내용은 알 수 없었잖아요. 목록들만 쭉 있으니까. 그러니까 글을 내용, 이 제목에 대한 글이 뭔가 보려면은, 그치? 글의 글 번호에 우리가 글 번호를 유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저장을 했잖아요. 지난 단원에서. 그러니까 글 번호에 해당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와서 글 번호에 해당되는 우리 15번, 그럼 15번 글의 제목과 내용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페이지에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걸 갖다 우리는 게시판에 글 읽기 페이지라고 얘기를 할 거고, 조금 이제 밖에 나가겠지만 그 페이지를 갖다 우리는 list.jsp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 번호, 목록을 가지고 그 목록에 해당되는 그 글 번호고, 그 목록, 그치? 타이틀에 해당되는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는 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만들 그 페이지는 게시판의 글 읽기 페이지고, 주로 read.jsp 페이지를 하나 완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는 게시판의 목록 보기 페이지는 list.jsp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게시판의 목록을 표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고, 그쵸? 글 제목을 순서대로 맞춰서 정렬해서 표시하는 기능, 글 제목을 통한 글 읽기 페이지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이제 여기로 올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우리 글 읽기라고 하는 글 제목에 해당되는 글을 표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아시겠죠? 글 내용. 여기다가 내용을 보는 거죠. 완벽하게 게시판에 글 내용을 뭐가 썼는지를 보는 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게시판에 글 제목에 해당하는 글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와 가지고, 그쵸? 읽어와서, 그쵸? 글 조회 횟수 증가하고, 한 번 봤으면, 이 페이지는, 이 글은 몇 번 봤다.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조회수도 증가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덧글 쓰기도 해야 되고, 또 간편한 목록 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치? 글 내용들, 게시판에 글 제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읽어서 우리 표시하는 거, 이런 것까지 우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여기 게시판에 표현하는 거지. 내가 글의 내용을 읽기 위해서 어떤 거를 내용을 표시할 건지, 이렇게 제목도, 그죠? 홍길동 게시판에 내용 보기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더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에, 홍길동 게시판의 내용 보기, 요 글씨 크기를 24폰트로 하고, 진하게 하고, 수평선 하나 이렇게 긋고, 안 긋어도 되지만, 수평선 길이, 그쵸? 560에, 폭이 픽셀, 요 픽셀이라고 하는 거죠. 픽셀, 그 다음에 색상, 요거 RGB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3원색을 가지고, 그치?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이제, 내가 주관적으로 만든 거죠. 여기다가 글 쓴 사람이 누군지, 글 쓴 사람, 그 다음에 언제 글을 썼는지, 그리고 어디서 글을 썼는지 우리가 IP 주소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IP 주소는 여기다 띄우고, 그러니까 uname은 여기다 띄우고, uname 값, 그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uname 값을 읽어다가 여기다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조회 횟수, 요것이 한 번 볼 때마다 조회 횟수가 1에서 2, 3 이렇게 계속 조회 횟수가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게 제목을 쭉 표시할 거야. 제목. 어떤 제목에 요 밑에는 내용을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내용, 글 제목에 대한 내용. 내용은 이제 길겠죠. 그렇죠? 짧은 것도 있고 길 것도 있겠죠. 그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내용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치? 디자인을 해야 되겠지. 표시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게시판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 같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웹 콘티라고 그랬죠. 웹 콘티 짠다 그러잖아. 콘티 짠다라고 하는 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그 장면을 촬영을 하려면 그 장면에 해당되는 소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카메라가 가서 그걸 찍어서 이렇게 배우들이 액션 그러면 이제 그, 그 배우들이 그치? 그 배우들이 액션 그러면은 그 배우들이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소품이나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그 씬, 이거 갖다 씬이라고 그러잖아. 영화 장면. 그치? 장면, 씬을 하나의 장면을 씬을 만드는 뭐 소파는 어디에 위치하고 책상은 어디에 있고 그치? 어? 그치? 하나의 장면,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려면 여기는 책상이 놓여 있고 여기는 소파가 놓여 있고 그치? 여기 문이 있어 가지고 그치? 액션을 하면 배우가 여기를 걸어 들어와서 그치? 여기 소파에 앉았다가 그치? 앉았다가 또 여기 이제 책상에 가서 상으로 본다. 요렇게 전부 다 대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씬에 대해서 요런 소품을 위치하는 요런 것들을 갖다가 콘티라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웹페이지에 보여주는 여기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텍스트하고 이 그 테이블과 있는 것밖에 없지만 여기다 여러분들 이미지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죠. 또는 음성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죠. 영상 같은 것도 여기다 포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 배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웹 콘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를 구성하는 각종 객체는 뭐 텍스트도 있고 이와 같이 테이블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음성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한 홈페이지 하나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런 객체나 어떤 엘리멘트, 요소들을 배치 형태를 구성하는 설계도로 갖다 웹 콘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웹 디자인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은 이제 웹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웹 디자인. 그치? 웹 디자인이죠. 이거 웹 디자인은 우리 전공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 예술 예능 쪽에서 이 웹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전공들도 있어요. 그 시각 디자인과라고 해서 시각 디자인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디자인 할 때. 그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쵸? 그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뭐 클릭도 넣고 뭐 버튼도 넣고 하는 걸 갖다 우리 UI, UX라는 말도 쓰는 거죠. 아시겠어요? UI, UX.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UI, UX,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그쵸? 유저하고 이렇게 그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멋있게. 그치?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DHTML이라는 말도, TML도 얘기를 했고, 그치? 여기 CSS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치? HTML은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인데, 다이나믹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이걸 더 보다 보기 좋게, 또 보다 좀 생동감 있게, 액티브 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생동감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치? 그걸 갖다 이제 웹 콘티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나는 요렇게 웹 디자인을, 웹 콘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에 제목, 그 다음에 밑줄 하나 긋고,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 만들고, 이렇게 배치시키겠다. 뭐를? 그쵸? 게시판에 글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디자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멋있게 디자인할 수도 있죠. 다른 방법으로, 표시 방법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그치? 보면은 우리가 HTML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쵸? 타이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홍길동 게시판 내용 보기 페이지입니다. 라고 보여주겠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케이스케이딩 텍스트에 케이스케이딩 스타일 시티라고 해서 TH 태그와 TG 태그의 폰트 사이즈는 10폰트로 하겠다. 이런 거. 그쵸? 폰트체는 굴림체라고. 여러분들 이거 바꾸고 싶으면 뭐 11폰트로 바꾼다든가 글씨체도 바꿀 수도 있죠. 보드 콜랩스. 그래서
이렇게 콜랩스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하이퍼링크가 있을 때 앵커 태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앵커 태그에는 이렇게 하면은 요거 까만색이 되는 거죠. 00000 그러면 검정색이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도 안 섞으면 검정색이고 여기가 다 섞어본 요거 16진수니까 15, 15죠? 15, 15, 16진수니까 이렇게 F를 6개를 쓰게 되면 요거는 무슨 색? 빛의 삼원색이라서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요거 빨간색을 일대 빨간색, 녹색, 하늘색을 1대1로 섞으면 여기 하얀색이 돼요. 빛의 삼원색이라 해서 하얀색. 우리 빛이 이 색이 세 개가 동일하게 결합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지마로 보이시면 요 색이 무지거색으로 바뀌겠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데코레이션 넣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하이퍼링크에 밑줄을 긋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러면 하이퍼링크를 여기다 이제 할 거거든요. 우리가 그쵸? 목록 보기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를 걸면 이런 거를 쓰지 않으면 그 밑에다 이렇게 그 하이퍼링크를 걸으면 이렇게 밑줄 그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밑줄 긋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컬러색가 880088 이게 조금 붉으스름한 색으로 돼요. 아시겠어요? 그 자주색보다 조금 연한. 그치? 여기 붉은색, 파란, 그린색, 블루색 요거를 이렇게 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우리 255 FF는 255잖아요. 요게 255잖아요. 0서부터 치니까 255. 그러니까 255. 요것도 255니까 255 곱하기 255. 그치? 그러면 64,000 컬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웹에다가 색상을 표시할 때 웹에 색상을 표시할 때 64,000개의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요 숫자를 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홍길동 게시판의 내용 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디 태그에 보시면 이제 저 뒤에 바디 태그가 있을 거고 바디 태그에 놓이는 모든 객체들은 엘리먼트들은 전부 다 중앙에 배치해라 그러니까 얘가 중앙에 배치가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죠? 스타일, 폰트, 사이즈 24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홍길동 게시판의 내용 보기가 24 폰트로 여기 써져 있겠죠. 여기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수평선은 그죠? 호리즌틀 라인 그래서 수평선이죠. 호리즌틀 라인 폭을 560에 사이즈 2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두께 사이즈 3 그러면 이게 더 두꺼워지겠죠. 이게 두께가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컬러 그죠? A, B 이거 전부 다 16준수 A가 16준수 얼마? 10이죠. B의 16준수로 하면 요게 11이죠. C는 12고 D는 13이죠. E는 14죠. F는 그치? 15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0 곱하기 11 곱하기 13 곱하기 14 곱하기 15 그러면 요 해당되는 컬러가 요 색깔이라는 거죠. 요 색깔. 되셨어요? 그치? 네, 빨리.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 보더 1 그러면 테이블에 그 테두리를 1로 하겠다. 그리고 테이블이 있으면 요게 이제 한 개 셀이잖아요. 요게 셀이잖아. 셀 사이에 요거 이제 테이블 보더 1 그랬으니까 여기 글자가 있는 거고 그 셀 사이에는 0으로 하겠다. 테이블의 크기가 요게 여기서 요게 이렇게 보시면 요게 560 픽셀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점이 560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선이 됐다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보더 컬러는 이렇게 그치? 이렇게 요게 보더 컬러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은 요게 그 테이블의 하이트는 30에 그치? 첫 번째 행의 1행 1열은 글쓴이라고 하는 거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그쵸? 값을 고정된 값을 표시할 거고 1행 2열에는 글 쓴 사람 여기 쓴 사람 요 글 쓴 사람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다 여기다 표시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유저네임, 글 쓴 사람. 그치? 글을 누가 썼는지. 일행 3열에는 날짜라고 하는 거 레이블 표시할 거고, 일행 4열에는 그치? 글 쓴 날짜를 여기다 표시할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다 여기다 표시해야 될 거잖아. 그쵸? 그렇게. 그리고 이행의 1열에는 게시 장소, 그래서 우리 IP 주소는 여기다 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행의 3열에는 조회수 표시할 거예요. 여기다가 조회수,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수 읽어다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3행의,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앞에 잠깐 갈게. 여기 보시면 1행 1열, 1열이죠. 1행 2열, 1행 3열, 1행 4열, 그치? 1행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2행 4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열이, 그치?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근데 얘는 열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네 개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야죠. 그치? 얘도 하나를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하나로 합친다 그래서, 그치? 컬럼 4개를 하나짜리 컬럼을 만든다 그래서 컬스판 4 이렇게 된 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놓여 있는 모든 글자들은, 그치? 여기 이제 제목을 여기다 표시할 건데, 여기다가, 그치? 제목을 표시하는 이 글자는 중앙에다 위치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치? 여기다가, 그치? 테이블 데이터, 콜스판 4 그래서 또 통합되어 있는 거 하나 만들고, 그치? 네 번째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내용 표시할 거야. 내용. 여기는 제목 표시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한 거야. 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르게 디자인할 수 있죠. 그래서 4행짜리의 테이블을 만든 거야. 대부분의 우리가 콘티를 짜서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아야 되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읽으면 이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막 밀려다니겠죠. 그치? 우리가 규격화된 어떤 그 통일된 어떤 형태의 모습을 만들려면 테이블 속에다 이렇게 만들잖아, 우리. 그치?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스나 여러분들 엑셀 같은 데도 테이블을 딱 하면 가지런한 데이터가 딱딱, 그 데이터가 그렇게 딱딱 셀에다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 이제 셀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읽어다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나서 아까 div 열렸으니까 닫고, 바디 태그 닫고, HTML 닫으면 되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표시해 주는 걸 이렇게 디자인한 거죠. 요거는 그 웹 디자이너에 따라서 틀리게 디자인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드 코딩이 된 건데, 여러분들 여기 웹 디자인 하기 위해서 웹 디자인 툴들이 있잖아. 뭐 드림위버라고 하는 툴도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화면 디자인한 툴들이 있거든요. 그 툴을 갖다가 더 멋있게 디자인할 수도 있죠. 그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이렇게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요거 보여주는 페이지 목록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멋있게 디자인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클립스에서 한번 보시면 요거, 그치? 리드 점 이렇게 PL에서 이렇게 요거 이렇게 그 디자인된 거 이렇게 코딩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그 이클립스 띄워놔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이렇게 코딩을 하셔야 되겠죠, 일일이. 요거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디자인된 걸 가지고 프로그래머가, HTML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코딩을 하겠죠. 또는 이거를 어떤 툴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면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HTML 있고, 저 끝에 end HTML 말씀드린 거예요. 헤더 부분 있죠? 그쵸? 헤더 부분, 타이틀도 있고요. 공길동 게시판 목록북의 페이지입니다. 그치?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SS, 케이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바디 파트에 센터 보이시고, 제목, 그쵸? 줄 긋는 것도 보이시고, 우리 테이블도 보이시고, 그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그치? 이렇게 빈 껍데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뜨겠죠. 요런 식으로. 그치? 요거를 여러분들 디자인을 달리 하려면 요 내용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글을 읽어다가 여기다가 띄워야 될 거잖아. 그래,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접속을 해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해서 그치? 내가 어떤 15번의 게시번호 15번에 해당되는 보드 태블에서 글을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15번이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우리 여러분들 웹페이지에서 여기 MySQL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15번에 해당되는 글번호 여기에 이렇게 내가 요걸 친 거거든요. select star from board where id가 15번인 거 쳤거든요. 그러면 이 15번에 해당되는 미리 우리 만들어준 글이 있잖아요. 유저네임 오나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고 타이틀도 있고 내용도 있고 카운트도 있고 그치? 생성한 날짜도 있고 IP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요 데이터베이스 오나라라고 하는 요 데이터베이스 읽은 요 글 게시한 사람을 읽어다가 여기다가 오나라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날짜는 2020년 9월 27일 요거를 뜯어다가 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다가 표시해야 되겠지. 그리고 게시 장소는 그치 IP 주소는 여기다가 조회 횟수는 0이니까 요 0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타이틀은 요 타이틀을 읽어다가 여기다 타이틀을 써줘야죠.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강의 요 내용을 보시고 요 내용은 여기 그치 내용이 쭉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읽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표현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해당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치? 그걸 갖다 우리는, 그치? 데이터베이스 읽어와서 그 내용을 읽어서 읽은 내용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읽는 어떤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치? 게시판에 글을 읽는 처리부를 하기 위해서는 HTML 갖고는 안 되는 거죠. JSP를 프로그램을 하셔서 이렇게 JSP, 그쵸? 디렉티브 파트를 만들고요. 우리 디렉티브 파트를 만들 때 이건 내용은 게시판에 글 내용 읽기는 글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치? 글 내용이 많으니까, 그치? 우리가 글 내용을 쉽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페이지 GCO에 버퍼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KB까지 우리가 웹서버에서 어떤 글을 처리하시게 되면 그거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요청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거든요. 그 모았다가 보내주는 그 크기를 8KB만큼 모았다가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쵸? 서버에 있는 웹 버퍼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버퍼, 그쵸? 요거는 자바, XS, 서블렛의 JSP에 JSP 라이터 클래스가 9개치가 있잖아.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요청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게 있잖아. 그 버퍼 크기를 8KB로 해서 8KB 단위로 쏴주겠다라는 거죠. 내용이 서버에 그 내용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줘야만이 글 읽는 내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8KB가 차이면 보내주고 그 버퍼를 비우고 또 새로운 내용을 채우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서버에서 어떤 내용을 하면 이렇게 버퍼라는 걸 만들어요. 버퍼. 우리 서버에 버퍼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로 보내줄 내용들을 이렇게 쭉 8KB만큼 8KB만큼 8KB면 그 9000바이트 정도 되나? 그만큼을 쭉 여기 싼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한꺼번에 빵 쏴줘요. 이렇게 쭉 그때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줄 게 더 효과적으로 보내주고 또 빨리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버퍼를 비우고 또 새로운 내용을 막 채워. 그리고 다 차면 또 클라이언트를 빵 쏴줘요. 그리고 나서 다 비우고 또 채워. 또 클라이언트를 땅 쏴줘. 그럼 클라이언트들이 보내준 거를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쭉 표시하겠죠. 그걸 갖다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8KB만큼 또는 10KB만큼 이렇게 내가 정해주긴 않으면 4KB만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네트워크에 그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버퍼를 계속 투여한다.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면 데이터 전송 성능이 향상되는 거. 한꺼번에 모았다 한꺼번에 쾅 쏴주면 빨리 가겠죠. 찔끔 보내주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탕탕 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빨리 가겠죠.
그쵸?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요. 그때그때 보내면 가다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JSP 수행 도중에 그치 버퍼에 그쵸 내용 그쵸 자체를 지울 수 있어요. 자체를 지울 수 있어요. 버퍼에 쌓인 내용을 비우고 새로운 내용을 버퍼에 넣을 수도 있고요. 버퍼가 가득 찰 때까지 HTTP 헤더 정보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그쵸 버퍼 넌 여기다 만약에 버퍼에 넌 이렇게 치면 출력 내용은 즉시 그치 처리된 결과는 계속해서 브라우저로 계속 즉시 보내줘요. 그죠? 버퍼 플래시 펄스라고 만약에 지정하면 버퍼가 가득 차면 그치?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거든요. 에러가 발생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페이지는 뭐다라고 하는 임포 페이지 만들고요. 그죠? 페이지 임포트해서 이렇게 자바 유틸 이렇게 만들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속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다가 여기 표시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읽는 dbcon.jsf로 여기다가 그죠? GCO에 include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페이지 include 새로운 페이지 얘가 처리할 때 요걸 만나면 얘가 요로 와서 요거 대신 요거를 쭉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보시면 요거는 그쵸? JSP 선언부라고 그랬죠? Declaration 선언부 작다 퍼센티지 느낌표를 시작하는 건 어떤 이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선언하는 거죠. 연결 객체, 명령 객체, 결과 객체를 그치? 있어야만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거죠. 임포트 자바의 SQL 요 밑에 커넥트 요 밑에 커넥트라고 하는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죠. 요 밑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고요. 요 밑에 리절트 셋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임포트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쵸? 오라클 MySQL에 접속하기에는 드라이브 문자를 쓰시고 이건 스펠링 틀림없이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URL 쓰시고 MySQL에 로컬호스트 3306이 여기 기본 포트에 그리고 보드라고 하는 그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서버에 접속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트링 유저 그래서 요 유저에 A1912999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패스워드 킹이 만든 거에 접속을 하겠죠. 이렇게. 그쵸? 그렇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접속을 선언을 하고 나면 요게 이제 우리가 그치? 클래스 4 네임 드라이버 해서 MySQL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띄우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드라이버를 놓고 접속하고 그치? 결과 객체를 가져올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다 완료된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 준비 상태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잠깐 좀 이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